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64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현생에 치이고 있는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저희 또 2주 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죄송합니다. 양치님이 자꾸 후두염. 목소리가 네. 왜 자꾸 후두염에 걸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만성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올해 벌써 두 번째로 이런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원래 목이 좀 취약해서 저는 감기 오면 무조건 목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치. 우리 녹음할 때 항상 양치님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목소리가 많이 가고 막 그런 좀 목이 약한 분인데 초반은 안 그럴 것 같아. 그것이 사실이지. 근데 최근에 그렇게 자꾸 후두염이 아예 생긴다는 거는 이제 염증이 계속 있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 우리 젊었을 때도 건강하진 않았잖아. 그건 그래. 양팀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 뭐 다른 데가 아프면 어떻게 녹음을 할 수 맞아요. 있겠지만 목소리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2주 휴방을 하고 오늘은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지. 녹음해봐야 알지. 그리고 이런 와중에 초록이님이 이 엄청난 야근 크리로 인해서 오, 지금 진짜. 이렇게 시들시들할 수가 없다 사람이. 맞습니다. 마의 11월입니다. 11월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과연- 직장인들이 다 11월 싫어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휴일이 없잖아. 그런가? 공휴일이 없구나. 하지만 11월이 지나간다고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미래가 없다 진짜. 우리 어떡하냐. 진짜. 아니 초록이님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밤샘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 맞아요.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잔 만큼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뭐 20살 이럴 때는 그 막 20살 쉬면서 밤새고 그러지만 초록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던. 아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 고3 때도 12시에 꼭 잤어요. 와. 자야 되었어. 밤이 되면 이렇게 네? 잠드는 사람. 잠이 드는 사람이었고 물론 대학교 때 과자 때문에 밤샌 적은 있어도 진짜 나이 들어서 약 새벽에 늦게 퇴근을 연달아서 퇴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큰일 났다. 오늘 제가 조금 일상에도 도중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도 놀라지 마시고. 네. 네, 어서 빨리 우리 모두 여유 있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황 토크는 할 게 좀 있으신지. 진짜 쉬는 동안 이것저것 엄청 봤거든요. 근데 뭔가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래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죠? 롤드컵. 아 맞아요. 초록님은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니까 관심이 없어도 롤드컵은 알고 페이커는 압니다. 그렇죠. 그 상황 설명을 일단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3팀이 나갔었나요? 네, 세 팀이 8강전에 나가죠. 중국에서 4팀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8강전을 갔는데 우리나라 팀이 줄줄이 패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SK T1 딱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T1까지 만약에 탈락을 하면은 중국 팀 4팀만 4강에 다 진출하는 게 확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였는데. 안돼. 심지어 결승전 우리나라에서 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T1이 너무 유명한 팀인 만큼 빠도 많고 까도 많은데 그 빠와 까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제발.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상황이었어요. 진짜 월드컵처럼. 네. 근데 페이커가 아직도 현역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슬럼프 기간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부상도 있었죠. 부상도 있었고 네.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그리고 이 미친 준우승의 저주에 갇혀가지고 꿈의 저주. 아 2위? 홍진호의 저주가 거기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준준준준 하셨던데. 계속 눈앞에서 우승을 놓치면서 그런 상황이었고 페이커가 이제 예전만큼 올라오지가 않는다. 폼이 좀 이제는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잘해가지고 이제 또 준결승 올라가고 징동이라는 중국 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약간 페이커랑 라이벌 관계라고 보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서 이제 되게 주목하는 경기였는데 거기서 준결승에서 또 너무 더 잘해. 팀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번에 롤 공식 티저 같은 게 좀 그 공식 티저였어요? 공식 티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퀄리티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T1 팀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티저가 어땠는데요? 티저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결승전이어서 그런지 딱 그 한옥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뭐 라이벌 관계 이런 걸 막 비춰주다가 페이커를 딱 이렇게 줌인하면서 페이커가 룰러 선수 모든 길은 저를 통합니다. 딱 이 대사를 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2017년인가 그 페이커 선수한테 패배를 준 게 그 결승전에서 3대0 패배를 안겨준 게 룰러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페이커 선수가 원래 그 희노애락이 잘 안 드러나는 그런 선수인데 그때 맞아. 엄청 오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 세계 팬들이 놀래서 페이커 눈물 실시간 검색 올라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우는 장면에서 이렇게 딱 고개를 드는 장면으로 전환을 와. 하는 그런 장면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걸 엄청 스무스하게 그래서 하고 그걸 이겨낸 것 같은. 그냥 얘기로만 들어도 멋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멋있고 약간 오그라들지만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지면 또 지면 어떡하나 뭐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근데 이제 준결승까지 마친 상태에서 T1의 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들 막 좀 흥분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지켜보는 불안한 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준우승 할까봐.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결승전이 있었어요. 무슨 월드컵 때처럼 광화문에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맞아, 보고 그거 CGV에서 보고 그랬다면서요. 같이 중계해서 그 같이 응원하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 무서워가지고 초반에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거실에서 남편 보고 있는데 보다가 못 보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좀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또 잘해. 너무 잘해서 결승이 더 압도적이었다고 하던데요. 준결승보다.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5판 3선승제인데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진짜 압도적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우승했죠. 근데 제가 이전에 그 SK T1의 경기를 한번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봤을 때 진짜 까는 글이 많았어요. 근데 댓글에서. 근데 원래 거기는 그래요.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댓글에서는 조금 이 네임드들은 무조건 까이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봐도 이거 조금 페이커가 좀 잘 못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도 뭐 찾아보니까 페이커가 너무 지금 트롤이다. 그 정도로? 뭐 여기서 사고치고 뭐 구마유시가 맞고 막 이런 막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부상도 있고 뭐 감독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페이커가 빠지니까 그 거짓말처럼 T1이 그때 계속 패패패패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페이커가 복귀하니까 또 폼이 또 올라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페이커가 미드에서 뭔가 결정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도 오더를 내리는 그런 게 좀 영향이 있구나 선수들한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번 거는 정말 전체적으로 서사가 너무 다 좋아가지고 완벽했어, 서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나 곳곳에 세부적인 거나 예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 바둑 대회에서 한국 기사들이 다 떨어지고 이창호 혼자 딱 남고 중국 선수들만 남았어서 이번에는 중국이 우승 가져가나 했었는데 이창호 기사가 중국 선수들 다 깨서 이렇게 우승을 가져온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네, 마치 이번에 T1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짤도 되게 많이 돌아다녔고 그 팬들이 너무 간절하고 팬 아닌 사람들도 간절해서 막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 그 오타니 선수가 뭔가 평소에 선행을 좀 많이 한다 이런 선행들이 뭐 쌓여서 나의 뭐 그런 기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 쓰레기를 줍자 막 이러면서 막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설레발 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 뭐 좀 경기가 끝나갈 때쯤 T1 해치웠나 막 이런 말 해야 된다 막 이러고 T1의 상대편이 우승하면 그녀에게 고백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되게 유명한 타오강이란 말이 있는데 안돼. 타이거즈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그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몇 년이었는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한참 이렇게 반짝 잘했을 때가 있어요. 1위를 막 달렸을 때 어떤 기자가 신이 나서 타이거즈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이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이후로 거짓말처럼 성적이 추락해서 8인가 9위를 찍은 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어강이라는 밈이 진짜 있어요. 그 기아 팬들한테는 금지어예요. 진짜 그 기자 고소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 기자 근데 이번에도 막 웨이보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진동은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걸로 기사가 막 나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일부러. 주술이 일부러. 되어라 막 이러면서. 모두의 진짜 염원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결승전이었어. 기아팬은 또 한 번 고통받고 그렇지만 우리를 희생해서 이 주술이 효과를 얻었다면. 네, 재밌었어요. 롤을 전혀 모르는데 사람들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거, 응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 서사적인 거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롤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그 결승전은 그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5명의 그 T1 멤버 중에서 제우스라는 선수가 MVP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선수 그웬이라는 챔피언을 썼는데 그웬 챔피언이 가위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가위질을 샥샥샥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딱 보여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를. 저 가위질이 보통 가위질이 오. 아니라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실트 검색어에 막 올랐던 게 제우스 미용실. 제우스 미용실 개장했다. 오. 너무 잘 자른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롤을 그냥 보기만 했던 사람인데 저 가위질을 해보고 싶어서 롤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롤을 진짜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전 보려고 진짜 공부하면서 속성으로 막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뭐고 이거 그래서 그럼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골드가 많이 쌓이면 좋겠거려니 용을 많이 잡으면 좋겠거려니 이렇게만 보고 사실 그걸 즐기려면 거기에 있는 챔피언들의 뭐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쵸. 모르니까 상성도 알아야 잘 되고.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준결승에서도 페이커가 되게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해줬는데 보면은 페이커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눈이 바빠. 찾아다녀야 그래서 돼. 다른 유튜버가 굉장히 슬로우 걸어줘서 막 설명해준 거 봐야지 막 이러면서 이해하고 아직은 좀 힘듭니다. 롤이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챔피언도 이제 초반에야 적게 시작했지만 진짜 계속 추가되면서 정말 많아졌고 각각의 기술이나 그런 상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뱀픽을 하거든요. 뱀픽? 뭐냐면 상대방이 챔피언 못 고르게 밴을 하는 거예요. 수싸움을 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챔피언 고를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럼 뭘 고르면 우리는 뭘 고르고 저기서 또 뭘 약간 나를 고르는 것처럼. 처음에 그 수싸움이라는 게 좀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챔피언들의 특성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뱀픽 할 때부터 와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재미에 동참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저 한 번 해봤어요. 오, 롤을. 용감한데 바로 그만뒀어요. 아, 너무 어렵고 너무 귀찮더라고요. 귀찮아요. 이렇게 알아야 할 게 알아야 할 게 많고, 많고. 그리고 그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막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초반에 되게 천천히 진행이 돼요. 잘 모르면 그 초반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루할 틈도 없이 정말 촉촉초반에서 아니야 나 귀찮아 안 해. 이렇게 거의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막 그 챔피언들을 막 고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야 난 안 할래. 그랬군요. 그래서 뒤로 뺐죠. 나는 좀 해봤었는데 초반에 근데 재미를 못 붙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고 진작에 좀 해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리그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리고 이제 롤드컵은 정말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시청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운 게 지금 배그도 PGC라고 이제 전 세계 이렇게 선별된 팀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적게 봐요. 어. 어제 라이브를 8,000명이 보고 있었나? 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8,000명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네요. 많지는 않네요. 네. 아 근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페이커가 그때 부상으로 빠져 있었을 때 시청률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타 얘기를 플레이어의 유무가 굉장히 그 어떤 게임에. 리그의 흥망을 그러네요. 좌지우지하는 맞아.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편이랑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 스타 플레이어가 중요하다.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도 이묘한 맞아. 같은 선수가 그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될 수 있었던 거고, 롤도 페이커가 있었기 맞아. 때문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고. 네, 이번에 한국 팀이기도 했지만 그게 또 팬들이 워낙 많은 T1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맞아요. 받지 않았나. 이제까지 롤드컵 중에 가장 그 많은 뷰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급으로. 아니 그 무슨 무대 뉴진스. 아 뉴진스가 무대하는 진동 나와! 뉴진스 나와! 그 T1의 한 선수가 K-팝 팬이래요. 그래서 매크로 없이 에스파 산옥을 뚫었던데 그 사전 녹화 네, 하잖아요. 네. 거기를 매크로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러 역시 간다고. 컨트롤을 잘해. 대박이다. 그래서 K-팝을 좀 좋아하는데 어. 이번에 4강 경기 이제 이기자마자 상대팀이 징동이었는데 징동 다운 뉴진스 나와! 하면서 뉴진스도 그걸 알게 돼서 자기들도 뉴진스 나와!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게임을 할 때는 그 선수들의 보이스는 나오지 않아요. 게임 라이브 때는. 근데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선수들끼리 어떤 식으로 대화했는지나 네. 그런 카메라랑 마이크 이런 거를 공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승했을 때도 마지막 뭐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하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이야기를 한 선수가 캐리아라는 선수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막 그 캐리아 관련 짤이 요새 좀 인기가 많은데 뭐 지난 롤드컵 때 준우승을 했을 아 때 맞아요. 그 지난번도 참 서사가 그렇죠. 진짜 이 말하다 보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미끄러졌을 때 캐리아 선수가 울고 있고 그걸 본 그 착잡한 페이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막 그런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딱 이제 우승 확정된 순간 캐리아 아직 게임 안 끝났는데 마우스를 놓고 만세를 하고 있더라고. 막 그러고 이제 다른 선수들 막 귀엽다. 하고 다 엄청 좋아하고 이게 또 대비가 되잖아요. 지난해랑 올해랑 이렇게 되면서 또 인기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막잘 올라오는 걸 봤는데 페이커가 얼마나 캐리아 선수를 아끼는지 이 제목이에요. 근데 뭐냐면 페이커가 하트를 죽어도 안 해주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두 명이 같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트 하잖아요. 한 손씩 해서. 근데 맨날 엄지. 다른 사람은 반쪽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있는데 V야 거의.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들이 진짜 많거든요. 유일하게 캐리아 선수랑 이 하트를 진짜? 만들어준 사진이 있어요. 막내 사랑이. 그래서 진짜 캐리아 선수 좋아하나 보다. 막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롤드컵 끝나고 나서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근데 우승을 해도 다 물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는 정말 선수 생명이 짧아가지고 1년 계약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빨리 내쳐지고 다른 자리로 메꿔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5인 전원 재계약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진짜 돈 엄청 주려고 했을 텐데. 와, 그 진짜 페이커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불렀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중국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끝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그 아까 이야기한 뭐 룰러 선수나 그런 선수도 그렇고 또 엄청 유명한 선수 있는데 그 선수가 이번에 그 결승전 중국 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 팀 감독도 아마 우리나라 선수였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인데 페이커가 꿋꿋하게 T1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도 요새 일이 좀 바빴거든요. 네. 근데 바빠지면은 이렇게 막 게임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좀 맞아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퇴근하고 딱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눕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간 안 누워보려고 했는데 그때 누우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 행복을 이렇게까지 거부할 필요가 있는가? 역류성 식도염이. 역류성 식도는 괜찮아. 와도 돼. 난 누워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요새 또 추워졌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사실 저는 그 요약
요약해 놓는 방송들 있잖아요. 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요약해 놓는 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어쩌다가 뭘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게 보다 보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시즌 4에서 완결이 났대. 그리고 완결이 그래도 좀 괜찮게 났대. 그래서 이거 인기 있으면 원래 막 7, 8 질질 끌고 완결 안 나고 이러기 마련인데 웬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드라마가 있다네 하면서 찾아봤더니 이제 그게 넷플릭스에 있는 매니페스트라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매니페스트가 그 비행기 승객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고모, 엄마, 아빠의 쌍둥이 딸, 아들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됐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뒷비행기를 타겠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400의 바우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는데 사실 그 쌍둥이 중에 아들이 암 같은 걸로 좀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돈이 되게 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00 정도면 이거 그냥 괜찮을 것 같다. 내가 뒷 비행기 타고 가겠다.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나도 그럼 아빠랑 갈래. 그리고 고모도 나도 그냥 오빠랑 같이 갈게 해서 전체가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갈라져서 네. 가나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은 원래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 남매와 쌍둥이 아들 이렇게 3명이 뒷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뒷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너무 이상하고 강력한 난기류를 만납니다. 막 번개 치고 비행기 엄청 흔들려가지고 노트북 하고 있던 사람 노트북 떨어져서 망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잘 빠져나왔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뭐 관제탑 여기는 뭐 몇 번 비행기 뭐 착륙하려고 한다 막 하는데 거기서 오는 방송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비행기 몇 번이라고? 너 기장 이름 뭐야? 막 확인하고 하더니 갑자기 여기 착륙하지 말고 어디 공항으로 가. 우회를 시킵니다. 우회를 해서 갔어요. 가서 내리는데 경찰차 같은 게 엄청 많이 와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년 전에 실종된 통째로 실종된 그 비행기와 승객들이고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 다 사망 처리됐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나이를 먹지 않은 채로 5년 후의 시간으로 착륙을 한 겁니다. 재밌는 설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가족들 다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약간 격리된 비행기 경납고 같은 데서 이제 막 가족들이랑 재회를 하는데 쌍둥이였잖아요. 나이가 달라졌겠네요. 네, 그 쌍둥이 그 남매 중에 여자애는 이제는 10대 17살 거의 티네이지 후반 때가 됐는데 남자애는 완전히 아직도 꼬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5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났어?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같이 탔던 남매 중에서 그 여자애는 그러니까 네. 꼬마의 고모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 여자한테 좀 개인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되게 죄책감, 자책감 막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청혼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상태였는데 비행기 안에서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 문자가 안 갔죠. 왜냐면 얘네들 핸드폰 다 이미 해지됐거든. 그래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그 여자의 절친과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여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 계시나요? 경납고에 할아버지만 왔어요. 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돌아왔어. 사람들이 막 이게 뭐 웜홀에 빠졌던 거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막 가설을 세우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의 머릿속에 계시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쟤네를 풀어줘. 어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들어요. 근데 그 창살 너머에서 개들이 짖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승객 전원에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아니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갈 때 쟤네를 풀어줘.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그게 그 고모한테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자기 목소리예요. 자기 목소리. 네. 그래서 밤에
다시 왔어요. 음. 진짜 풀어주려고. 근데 자기 오빠도 와 있는 거예요. 오.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여기 지나갈 때 쟤네 풀어줘 이런 소리가 들렸다. 오. 그래서 걔를 풀어줬는데 그게 사실 사유지를 침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게 또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뭐 불려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걔들의 주인한테 뭐 사과하러 가고 다시 걔를 잡아가지고 돌려주고 막 하는 와중에 다시 막 그 막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걔네를 풀어줘. 근데 그 걔들을 따라갔다가 창고 같은 데를 열어봤더니 최근에 납치됐던 2명의 여자애가 거기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걔들을 풀어줘가 그 걔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애들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뭐 스탑힘 그를 멈춰. 근데 그를 누굴 말하는지를 정확하진 않은데 아 너무하네. 좀 자세히 알려주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해달라고. 헷갈리게. 어디 누구 이 육하원칙을 좀 그러니까. 지켜가지고. 근데 자꾸 그런 게 들리는데 사람마다 다른 말이지만 좀 비슷하게 게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그 우리가 탔던 그 비행기를 보러 가야 되겠다는 게시가 들려가지고 갔더니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 중에 거의 20명 정도의 사람이 다 그쪽에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폭발합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비행기를 봐야겠다는 충동 같은 거에 이끌려서 거기로 딱 그 시간에 온 거였고요. 그래서 다 죽어요? 아니요. 멀리서 폭발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는 사실 이제 뭔가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증거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게시가 들리고 이 게시가 뭔가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가 힘들고 근데 이런 게시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막 죽으니까 자살해버리는 승객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승객들이 연락이 닿질 않아요. 근데 그 연락이 닿지 않는 승객들을 하나하나 조사해보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분명히 정부에서 뭐 그 경납고에 모여있다가 어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버스가 중간에 사라진 걸로 나와.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아들 있잖아요. 네. 아들이 누구보다도 강력한 뭔가를 또 경험하기 시작하고. 병은 어떻게 됐나요? 병은 이것도 진짜 좀 웃긴 건데 얘가 5년 전에는 시한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5년 사이에 좀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얘가 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획기적인 치료법을 처음 연구한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어. 어떤 비행기? 그 실종됐었던 비행기 안에. 실종됐었던. 그 같이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실마리만 만들어 놓고 네. 후속 연구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연구는 어떻게 됐나요? 했더니 이미 약간 상용화돼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거를 나는 계시를 받은 성인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만드는 사람도 있는 한편 그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거 하면서 약간 집에 와서 돌 던지고 간다거나 스프레이로 문에 X자를 그려놓고 도망간다거나 그런 좀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재미있어서 되게 후루룩 보다가 지금 시즌2 초반에서 약간 고구마 먹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멈췄는데 너무 계속 게시 같은 게 반복이 되고 그중에 좀 캐붕이 오는 캐릭터도 있고 아무래도 갈등 같은 게 미드 특성상 그렇죠. 막 깊이 있게 가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빡 생겼다가 갑자기 해결됐다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그렇죠. 쿨한 사람들.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굳이 넘어가는 거지?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이런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멈춰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약간 그런 좀 고구마 구간을 지나면 분명히 복된 결말이 온다. 떡밥이 많은 드라마는
일단 그런 걸 이제 들으면 로스트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로스트가 그 모든 거의 상징이잖아요. 결말이 확 망했던.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해결하려고 이런 걱정부터 되는데 아까 시즌 4로 잘 마무리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잘 봉합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그 결말까지 본 사람들은 다들 의견이 한결같이 약간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결말. 나는 되게 만족했다. 잘 끝났다. 안 본 눈 삽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약간 결말이 뻔하다면 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봐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와 고통받은 네. 봐봐야 되겠네요. 재밌겠다. 네,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64화 키워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64화의 키워드는 제가 중간에 양찌님을 만났을 때 양찌님이 절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 네가 이거 했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네 놈이구나. 이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키워드는 원예입니다. 진짜 뭔가 팟캐스트 주제로 안 나올 것 같은 주제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면 더 좋았긴 한데 식물 예전에 해버려가지고 꾸역꾸역 원예로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제가 주장을 좀 했습니다. 끼워 맞춘 키워드긴 하죠. 요즘 계속 그런 키워드 나오고 있습니다. 끼워 맞춘 키워드. 그냥 이젠 투 하자. 식물 투 뭐 이런 그래, 거. 그렇게 하자 차라리. 앞으로도 뭐뭐 3, 뭐뭐 4 나오고 뭐 어때? 그래. 저는 그냥 원예라고 부르고 땡땡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갔구나. 이 제2의 선인장아. 기대되는데. 기대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매더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초록님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이어지는 64화 2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책 비올레트와 비밀의 정원